네, 안녕하십니까. P콜에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장은혁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자율제조 혁신의 열쇠 피기 3D 로우 비전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피기 회사 소개 먼저 드리고, 피기 어플리케이션이 빈피킹, 디팔레타이징, 로우 가이던스, 메저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깃 회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깃은 코딩이 없는 사용이 간편한 3D 로봇 비전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설립된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현재도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인터모달스라는 로봇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3D 비전과 로봇을 활용한 3D 로봇 비전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3D 로봇 비전을 제공해서 로봇에 눈을 달아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6년도에 피깃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깃의 본사는 벨기에에 있고 피깃 코리아는 경기도 동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깃 마켓은 주로 빈피킹이나 디팔레타이징, 조립, 그다음 로봇 가이던스와 같이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솔루션을 요구로 하는 곳에 제공을 해서 설비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깃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피깃 카메라는 일반 사양인 SD 카메라와 고성능 사양인 HD 카메라로 구분되어져 있고, 각각의 카메라는 외부 거치대에 거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로봇에 마운팅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피깃의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코딩을 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로 클릭하고 치수 입력,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등과 같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피깃 3D 도입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약 20%, 그리고 연평균 1.1%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초고령 및 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율제조 및 스마트 팩토리 관련 요구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피깃 3D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깃 3D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적용했을 때 기대 효과로는 수작업을 대체하는 로봇의 생산 공정 적용을 통해서 생산 비용 및 다운타임을 감수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중량물을 이송하는, 작업자가 직접 들어서 이송하는 그런 작업의 로봇과 비전을 대체함으로써 근골격계 부상 위험 축소 및 위험한 작업을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설비가 아닌 범용 설비로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공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그런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깃의 주 차별점으로는 쉽게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코딩을 해서 모델 등록하고 환경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새로운 모델 등록과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피깃 원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피깃이 2세대 카메라가 이제 라인업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타입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고, 레이저 비전 카메라, 그 다음 액티브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 그리고 세 번째 구조왕 비전 카메라, 이렇게 3가지 타입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저 비전 카메라와 구조왕 비전은 보고자 한 영역과 제품의 조건, 반짝이거나 이런 작거나 이런 제품의 조건에 따라서 또 카메라가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SD2 카메라는 기존 1세대 SD1 카메라 대비해서 보다 많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수가 있고 FOV 영역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카메라 정확도도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기존 1세대 카메라와 2세대 카메라가 같이 촬영을 했을 때 이제 얻어진 포인트 클라우드를 보여주는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좌측이 SD1 1세대 카메라고 우측이 2세대 카메라로 같은 제품을 촬영했을 때 더 많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OV 역시 저 녹색 영역이 기존 1세대 카메라라면 파란색 부분이 2세대 카메라로 보다 더 넓은 영역, 그리고 더 먼 거리에 대한 영역을 인식해서 물체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리비전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구조광 비전인데, 구조광 비전도 역시 정도가 좋아졌고 FOV도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반사되거나 반짝이는 물체들에 대해서
촬영했을 때 더 많은, 더 좋은 이 품질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수가 있어서 이제 반짝이는 제품에 대해서도 보다 더 1세대 대비해서 보다 더 좋은 정도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 카메라와 2세대를 비교한 포인트 클라우드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좌측이 1세대 카메라, 우측이 2세대 카메라로 이제 반짝이는 제품도 보다 더 좋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정확도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레이저 비전은 기존 1세대에는 저희 레이저 비전을 이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 요구 중에 보다 더 넓은 이제 비니나 나무 파이터 같이 넓은 영역을 카메라를 고정시켜서 한 번에 보고자 하는 그런 요청이 많아서 이번 2세대 카메라에 이 레이저 비전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비전은 이제 큰 영역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종류의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은 검사 영역, 아까 앞에 제가 메저먼트도 저희가 추가했다고 했는데 그 검사 영역에 사용하는 카메라 라인업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이 이제 6mm 혹은 8mm 너트를 촬영해서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게 되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 안에 너트 중심점을 찾아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에는 이제 넓은 영역을 또 동일하게 촬영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가 얻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 라인업이 이렇게 이제 많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 셀렉터 툴이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는 카메라의 영역, FOV에 대한 치수를 입력해 주시면 어떤 카메라가 그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카메라를 이제 제공해 드리고, 혹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객사 혹은 이제 SI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영역이랑 제품에 대한 정보를 P코리아 혹은 P코리아의 파트너에 제공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적의 카메라를 선정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피기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의 첫 번째 사진은 앞에 설명드린 카메라들로부터 얻어진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얻어진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피기 소프트웨어를 거치게 되면 이 ROI 필터라든지 다운샘플링 등을 통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고자 하는 물체, 등록한 물체를 찾거나 혹은 디팔레타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상, 박스면 박스, 원이면 원, 이런 형상과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면 그 물체를 찾아서 그 물체의 위치 좌표를 전송해 주게 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저 좌표는 카메라에서 물체까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깃은 이 좌표를 로봇 좌표 전송해 줘야만이 로봇이 그 작업을 행할 수 있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최초 설치 후 1회 로봇 카메라 보정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 로봇 카메라 보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카메라가 외부 거치되어 있다면 로봇 베이스에서 카메라의 위치 좌표를 찾는 작업이고, 이 로봇 카메라가 로봇에 마운팅된 경우에는 로봇 플랜지에서 카메라까지의 거리를 찾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카메라가 로봇에 마운팅되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베이스에서 로봇 플랜지까지는 로봇에서 알고 있는 정보이고, 로봇 플랜지에서 카메라는 이 로봇 카메라 보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에서의 물체까지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카메라에서 얻어진 정보를 피기 소프트웨어를 거쳐서 이제 연산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좌표를 피기 소프트웨어, 피기 프로세스에서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물체 위치 좌표를 로봇 베이스 좌표로 변환해서 로봇에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로봇은 자신의 베이스 좌표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TCP를 설정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 TCP가 저희가 제공한 저 좌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그 작업을 통해서 빈피킹을 한다거나 샌딩을 한다거나 실링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영상으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피깃의 UI 화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클릭이나 치수 입력을 통해서 세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플레이트, 로봇 카메라 보정 플레이트를 고정된 위치에 내려놓고 저 UI 화면 순서에 따라서 로봇을 움직여서 정보를 취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로봇 카메라가 플랜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설치 후에 최초 1회 실시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카메라가 충돌이 있거나
카메라를 교체했다. 그런 경우에 다시 한 번만 실행해 주시면 원하는 좌표를 로고 베이스 좌표로 받아서 전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되고 총 10개 포즈를 취득해서 피기 소프트웨어에서 계산을 하게 되고, 이 이후에 얻어지는 촬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물체의 위치 좌표, 어떤 대상물의 위치 좌표는 이후로는 로봇 베이스 좌표로 변환된 좌표를 로봇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마치 이제 이 눈이 달린 것처럼 기존의 로봇은 티칭된 위치로만 갈 수가 있지만 3D 비전을 설치하게 된다면 이제 3D 비전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 변화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자동화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깃의 첫 번째 챌린지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박스나 철바리트에 무작위로 적되거나 반정렬된 제품을 피킹하는 빈 피킹이라는 작업을 이제 피깃의 첫 번째 챌린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반복 작업자가 기존에 박스에서 꺼내는 단순 빈 피킹 작업을 이제 3D 비전과 로봇으로 대체하자라는 것이 피깃의 첫 번째 챌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챌린지는 기계적으로 정렬하기 어렵고 크고 무거운 물체에 대해서 로봇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제품이 변화가 된 것을 로봇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티칭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샌딩이라든지 조립 혹은 실링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작업을 피깃 3D 비전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반복 작업을 사람이 아닌 이 로봇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피깃의 두 번째 챌린지인 로봇 가이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깃은 자동화 시나리오를 총 4가지로 구분을 했고, 첫 번째가 피깃 파인드라고 해서 이제 파트 로케이션,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찾아주는 피깃 파인드. 그다음 두 번째는 세미 스트럭처 피킹, 이 반정렬된 제품을 피킹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피깃 라이트. 그다음에 박스나 백스 혹은 이 버켓, 토트박스 같은 것을 이제 나우파레트에서 하나씩 추출하는 피깃 D8, 그 다음에 랜덤빈 피킹을 하기 위한 피깃 플러스라고 해서 총 4가지의 자동화 시나리오를 가지고 적절한 이제 현장에 라이센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3D 비전, 피깃 3D 비전을 활용한 빈 피킹 솔루션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체가 박스에 담겨져 있을 때 제품이 랜덤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로봇은 저 작업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로봇만 사용한다면. 근데 이제 피깃 3D 비전 솔루션을 더한다면 저 제품들을 하나씩 꺼낼 수가 있게끔 그렇게 라인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피깃 실제로 세팅하는 화면이고, 모델을 저렇게 CAD 파일 업로드해서 등록하실 수도 있고, 혹은 카메라를 촬영을 통해서 얻어진 포인트 클라우드를 모델화해서 모델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이 물건을 잡을 툴에 대한 정보도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물체의 어디를 잡을지에 대한 정보를 설정해 주시면 이제 그 이후로는 물체를 찾았을 때 저 원하는 로봇에서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좌표를 로봇에 전송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럼 저 정보는 위치뿐만 아니라 각도에 대한 정보도 다 로봇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이 기울어져 있거나 저렇게 뒤집어져 있거나 이 모든 정보를 로봇에서 받을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저렇게 툴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실제로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UI로 보실 수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빈 피킹의 경우에는 로봇이 제품을 꺼낼 때 단순히 물체 위치 좌표만 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충돌 벽이 있거나 박스 벽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회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툴 데이터를 넣어 주시게 되면은 물체가 있을 때 물체 위치를 찾았지만 혹시나 충돌이 있다면 이 피깃에서는 그 좌표를 주지 않을 수 있게끔 필터링을 해드릴 수가 있고, 혹은 그 벽을 회피해서 물체를 잡을 수가 있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은 그 벽을 회피해서 잡을 수 있게끔 좌표를 변화해서 로봇에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을 잡아서 바로 최종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의 자세라면 바로 내려놓고, 혹은 이 중간 부분을 잡아서
이제 바로 내려올 수 없다. 로봇이 축의 한계 때문에 바로 내려올 수가 없다. 그럼 중간에 정렬 장치에 들렸다가 다시 바로 잡아서 내려놓을 수 있게끔 라인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로봇에 저희가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뭐 측면을 잡았으면은 바로 다음 공정에 투입, 이 중간부를 잡았으면은 중간에 거쳐서 투입,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을 다 꺼내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empty 비어 있다라고 정보를 또 다시 로봇에 전송해 주게 되면 제품 작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공정에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자는 박스를 교체해 주시면 다시 자동화는 계속 돌아가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메라를 로봇에 마운팅 했을 때에 실제 라인에 적용된 사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로봇에 마운팅하는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찾고자 하는 영역이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조립지그 한 곳에 파트를 6개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고정된 카메라가 아니라 로봇에 마운팅하게 되면 첫 번째 박스에 가서 잡을 수 있는 제품을 꺼내서 지그에 로딩, 그다음 두 번째 파트를 찾아서 로딩, 이런 식으로 로봇에 마운팅을 하게 되면은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설명드린 로봇 카메라 보정을 각 박스 위치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일에 한 곳에서 고정된 위치에서 한번 하시고 나면, 로봇은 피깃과 로봇은 다 자신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피깃에서 이 다른 위치, 각 위치에 대한 물체 위치 좌표를 새롭게 계속해서 로봇에 전송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은 각 영역에서 알아서 물체를 잡아서 지그에 로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영상은 이제 세미 스트럭처, 이제 반정렬된 제품을 피킹하는 영상인데, 이 역시 반정렬됐다 하고 하지만 로봇은 저 제품이 약간의 움직임이 있더라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전을 통해서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새롭게 로봇 좌표로 만들어 주게 되면 로봇은 TCP만 받아서 입혀서 그곳에 도달하면 물체를 꺼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TCP만 바꾸면 된다는 말은 툴이 툴 체인저를 사용해서 다른 툴을 사용하더라도 그 툴에 대한 TCP만 로봇에서 정보만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여러 종류, 다 품종에 대해서 제품을 지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디팔레타이징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팔레타이징은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스나 이제 백스 혹은 이제 토트박스, 버켓과 같이 이 나무 팔레트, 플라스틱 팔레트에 층층이 적재된 제품을 꺼내는 것을 디팔레타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깃 디팔이라는 엔진을 사용해서 저 제품들을 하나씩 꺼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로봇에 마운팅 되어져 있고, 그래서 잡기 전에 촬영을 하고 그 백스의 중간 좌표를 찾아서 잡을 수 있게끔 로봇에 좌표를 전송해주고, 로봇은 그 좌표를 받았기 때문에 물체를 짚고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면서 영상들을 보여드리면 보통은 이 영상을 보시고 피깃이 이제 모든 시스템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피깃은 이제 전체 시스템을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비전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툴이나 로봇 SI 업체와 협력해서 같이 이런 실제 라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피깃은 현재 한국에서는 파트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너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피깃코리아하고 파트너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가지고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혹은 고객사에서 원래 같이 협업을 하시던 기계 업체들 혹은 로봇 업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런 업체들과 저희와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맞는 원하는 이 자동화 이 설비에 맞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동일하게 백스를 디팔레트하는 영상입니다. 보통 이 영상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 사람이 이 툴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로우 비전 솔루션은 피깃은 이제 찾는 것은 이제 웬만해서는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필요하고, 그 로봇에서 또 중요한 것은 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보여드린 영상처럼 이제 버큐을 통해서 위에서 추출해서 투입을 할 수도 있고, 위로 잡을 수 없는 조건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옆에 측면에서 그리핑해서 꺼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스 디팔레타징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처럼 이제 또 카메라는 로봇에 마운팅되어져 있고, 이렇게 찾은 물체를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제품이 1번인지 순서에 대해서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부터 잡아갈지 우측부터 잡아갈지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로봇에 주기 때문에, 로봇은 자신이 받은 좌표만 받고 다음 작업을 행하시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로봇 가이던스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가이던스는 이제 앞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기계적으로 정렬하기 어려운 크고 무거운 물체들을 이제 샌딩을 한다거나 실링 혹은 조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품을 정렬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으로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품이 틀어져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로봇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보를 피기 3D 비전을 통해서 정보를 갱신해 줌으로써 항상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로봇 가이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례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량물의 제품이 컨베이어나 레일을 따라서 저 제품을 정렬하기 위한 기계적인 설비를 구축하기 어렵다거나, 혹은 저 중량물이 종류가 많아서 각각의 전용 설비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렇게 상단부에 비전, 피기 3D 비전을 설치해서 물체 변화량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로봇은 이제 물체가 어떻게 틀어지더라도 그 틀어진 정보를 알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저 외부 샌딩 면을 샌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저렇게 회전을 하지만 정확하게 센터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위치가 아니라서 로봇이 동일한 위치에 샌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비전으로 촬영을 통해서 이제 물체의 변화량을 갱신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로봇 가이던스 솔루션을 조립 라인에 적용한 사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라인은 이제 냉장고에 도어를 장착하는 라인에 적용된 사례인데, 기존에는 이제 작업자가 15kg에서 20kg 되는 냉장고 도어를 직접 들어서 조립하고, 그리고 전자제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타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작업자가 수시로 10초, 20초마다 하나씩 계속 조립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3D 비전과 로봇을 활용해서 자동화하는 곳에 적용해서 실제로 라인에 적용된 사례 영상.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를 잡고, 비전에서는 냉장고 이제 바디부에 힌지, 도어를 이제 꽂을 수 있는 힌지에 대한 위치 좌표를 인식해서 그 좌표를 로봇에 전송해 주게 되고, 그 로봇은 이제 그 힌지 좌표를 얻었기 때문에, 변화된 제품이 들어올 때마다 변하는 그 힌지 좌표를 계속 갱신해서 받았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위치에 도어를 장착할 수 있게끔 라인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공골격게 유발도 되고 척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메저먼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레이저 비전을 통해서 너트 홀,
혹은 뭐 볼트와 같이 너트 홀의 이제 센터점을 찾아서 그 위치 좌표를 주게 되면은 체결 자동화에 적용하시거나 혹은 이제 홀 측정을 통해서 제품의 조립 경향성, 품질 검증 프로세서를 요구하는 곳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을 인식하고 노트 홀의 중심 센터점을 반복해서 찾아주고 다음 제품이 들어왔을 때도 동일한 위치를 계속 찾아준다면 그 검사용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홀 검사 같은 경우에는 2D나 2.5D 비전을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근데 2D에는 이제 Z 정보를 알 수가 없고 2.5D는 이제 알 수는 있으나 이제 Z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D 비전 혹은 2.5D 비전 대비해서 3D 비전의 장점에 대해서 요약한다면 물리적인 위치 변화, 조명 변화에 덜 민감하고 그다음에 일관된 검사를 결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3D 비전 로봇의 연동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넓은 영역 하나의 이 각각 이 홀 측정해야 되는 위치에 각각의 비전을 따로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에 마운팅해서 여러 얇은 영역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 측정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홀을 측정해서 실제 툴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인데 저 실제로 너트 중간 센터점을 찾아줘서 로봇에서 그 위치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 앞에 툴을 이제 볼팅을 할 수 있는 툴을 설치한다면 볼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저 정보를 따로 받아서 이제 디스플레이 한다면은 검사용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달아서 넓은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스캔을 하면서 각 영역의 정보를 계속해서 취득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준비한 발표는 끝났고 혹시나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메일로 나중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